인간의 심리에 대한, 즉 사회적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 네.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까지는 이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화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달라져요. 심리학 가운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본인의 심리가 정리되는 부분은 그 개인적인 심리학의 부분인 거고, 요거는 사회의 영향에 의한 심리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심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저 멤버십 방송에서 했던 심리학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찾아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사회적 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지, 그러니까 개인이 가정이나 또 본인이 성장하게 되면서 언어의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건 개인적인 거지만, 이 사회적 인지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요 인지의 단계를 이해해야만 그 인간이 어떠한 인지의 오류를 일으키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흑백으로 놓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 인지가 결국은 인간의 성격과 성향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사회화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킨가를 이해해야 그 오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애가 약간 또라이가 됐거나 일베가 됐거나 이찍이 된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됐는가를 이해한다는 거죠. 자, 사회에서 인간이 받는 영향은 첫 번째로 그 몇몇 인지의 단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이해하는 정보 선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선별의 과정 중에 오늘날 사회가 복잡한 건 뭐냐면 이 정보의 정확한 그 내용이 100% 한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얗다, 검었다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정보를 원리 원칙적으로 분류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사람한테 던져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러한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정보가 나한테 유리하느냐 안 유리한 거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상황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있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거를 과감 없이 그냥 100% 수용해버리는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 경우에는 이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운 사람한테 구구단을 다시 가르치려면 무시를 해버리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방식의 계산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게 되면 요걸 바로 새로운 정보로 해갖고 인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상 정보의 정확한 참과 진실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게 의미부여입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본인의 의무 부여에 따라서 이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새로운 낚싯대가 나왔다더라, 새로운 뭐 어떤 미끼가 나왔다더라, 봉돌이 나왔다더라, 이런 정보가 확 쏠리게 되는 거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 쪽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이게 의미 부여가 되면서 그쪽으로 확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거냐, 좋은 거냐, 내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거냐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고 사회적인 그 유행이라고 그러죠.
뭐 얼마나 많은 정보의 양을 받는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윤석열이가 좋은 검찰청장이다, 강직한 사람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이거를 강직한지 안 한지를 구분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했을 때는 정확한 의미 판단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기억을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황 판단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에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주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섞이게 돼요. 고지것대로 윤석열은 좋은 사람이야, 또는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정보를 줬을 때 인간은 이거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판단을 붙여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얘는 보니까 과거가 투명하지도 않고 해왔던 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네,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뭔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방식이냐면, 아,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겠지, 부자니까 똑똑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에 덧붙인 사상을 거기다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방송에서는, 이게 방송이나 언론으로 듣기는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이 됐다라는 것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의심스러운 놈이 검찰총장이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가 더 붙는 거야, 자기 의견이. 렛데르처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 서울대 출신이 저기 뭐가 검찰총장이 됐구나, 또는 아, 뭐 아버지가 교수라는데 교수 출신 집안에 똑똑한 애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주관을 한두 가지씩 붙여내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교집점 안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야, 윤석열이가 굉장히 청빈하고 술 잘 좋아하는 보수형이라던데?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왔고 구술을 했다더라?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또 여기에 또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은 정보 이외에 내가 생각한 주관이 이 정보 판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기억과 정리 같은 거는 100% 외부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주관이 절반 정도는 거기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환상의 윤석열을 만든 거야. 본 적도 없는 윤석열은 술만 좋아한다 그랬는데 왠지 고기 안주를 먹을 것 같고, 분명히 양주를 이제 무슨 술을 먹는다고 안 알려줬는데 소주에 삼겹살을 즐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자기 판단, 자기 상상이 엮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부풀려 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오류를 교정을 안 해주게 되면, 실제적인 팩트를 정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게 그대로 이미지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길 가다 이쁜 여자를 딱 만났어요. 딱 만났으면 그 여자에 대한 정보는 얼굴밖에 없잖아. 얼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여자는 몸매는 어떨 것 같고 성격은 어떨 것 같고 집안은 어떨 것 같고 다 상상을 합니다. 연예인이 나오잖아.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네. 연예인에 대해서 본 게 이름하고 역할 배역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그런 얘기다. 저거 다 성형했잖아. 저거 다 저거 옛날에 어디서 일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상상을 덧붙여갖고 정보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인간은. 따라서 인간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완전한 동물이에요.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아. 특히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또는 뭔가에 대한 금지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이걸 역으로 해석하려는 추세가 더 강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 실험으로도 드러나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모의 재판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줘요. 재판 판결문을 이뤄지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한테 강도짓을 했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강도질을 하고, 얼마를 뺏었고, 뭐 얼마만큼의 상해를 입혔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사람한테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정보를 주던 과정 중에 자, 이 사람은 실제로 강도짓을 하면서 칼로 10번 이상을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정보를 줬다가 그 정보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정보입니다. 라고 교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이 시퀀스를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는 일반 판결문을 이게 일반 조서를 본 사람하고 예를 들어 얘가 10번 이상을 잔인하게 사람을 찔른 사람입니다라고 정보를 줬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무시하셔라고 하는 걸 줬을 때 인간은 과연 그 정보를 무시하냐 이거지. 오히려 더 세게 그걸 받아들여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나쁜 비난을 하게 된다고 쳐요. 얘가 구수고 뭐고 막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막 해줬어. 그러면서 이걸 무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역으로 더 윤석열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칭찬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 또는 부정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정을 무시하세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칭찬이나 부정의 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막 비판을 하고 에이 설마 그랬겠어? 아니겠지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더 인식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이미 들은 순간 듣는 순간 이 잘못된 정보가 문제가 있는 정보라는 걸 알려줘도 사람은 이걸 안 고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재명이 김부선하고 옛날에 만났다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법적으로 증명을 하고 해줘도 이게 안 없어져.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거야. 윤석열이 아무리 지금 와서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뭐 한 적이 없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게끔 더더욱 그게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거지. 따라서 애초에 잘못 주입됐던 이러한 정보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바뀌기 시작하느냐?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될 때요. 이거를 정보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돼버렸어. 또는 우리 회사의 보스가 돼버렸어.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 관계가 생겼어. 그랬을 때는 전략에 대한 수립을 새롭게 한다는 거지. 즉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듣고 알고 있던 모든 정보들은 피상적인 거야. 후보일 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자, 대통령이 실제로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강렬한 검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생활하고 연관이 돼버리거든. 그랬을 때 이거 뭐야? 진짜로 이거 뭐 지금 막 친인척들만 시키고 막 이렇게 가네? 라는 걸 현장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생각했었던 의심의 고리 또는 내가 부정하고 있었던 의심의 고리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맹목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 지지율 빠지는 것도 특별하게 정보나 행위 자체가 많이 공개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의식의 흐름에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 사회 구성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엄청나게 큰 변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윤석열과 이재명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이 되고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대선 때 느꼈던 심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경기도민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눈하고 서울 시민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처럼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안으로서 상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전략이 수립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상을 통한 득과 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략을 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나빠지겠구나. 이재명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을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보를, 아니, 사회적 인지를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선별.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해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받았을 때 어떠하게 데이터 처리를 해서 기억하는 애가 중요한 거야. 즉, 우리한테는 알게 모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일종의 꼬투리가 있어요. 이제 꼬리표 같은 게 있다고. 이 꼬리표가 늘 정보 상태에서는 붙어 다녀. 근데 이게 내 사회 구성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전략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나 나랑 상관없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재명에 대한 판단 또는 윤석열에 대한 판단하고 실제 성남시장이 됐고 내가 성남 주민일 때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편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이 시간대에는 계속해서 더 올라가 줘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이거 역시도 양날의 칼인 거예요. 잘하면 계속 올라가지만 잘못하면 심각하게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지. 즉, 그때까지 상황 판단에 대한 규모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인간들은 스스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이제 귀인 오류,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성향이 부딪힐 때, 충돌했을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번째는 대응 편향.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저게 상또라이라 말이 안 먹힌다든지, 저 새끼는 무조건 폭력을 쓰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얘는 좋게 말하면 타일르면 타일을 수 있다라는 하는 방식으로 대응 평양에 대한 오류를 맞춰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화적 성향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 탓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아, 지금 나라가 이 꼴이니까, 또는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또는 지금이 세계적인 공황 시기라고 하니까, 에너지 위기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안에서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고 본인을 안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그래. 지금 전 지구촌이 그래. 대한민국이 지금 팬데믹이라서 이래. 이런 편이라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대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성향으로 치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치부가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통해 갖고 스스로 오류를 보정하긴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허위 합의의 오류라는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류라고 치더라도 이 오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이게 대대적인 어떤 그 대세구나 여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오류가 정착되게 되는 잘못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이런 갈등 요소가 생기면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고는 해요. 하지만 이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갈등 요소나 자신이 힘든 부분을 단순화해갖고 이거를 누군가를 탓해요. 근데 이걸 탓하는 과정 중에 내가 잘못된 상황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이러한 오류를 그냥 본인의 단점, 본인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즉, 팬데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룹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들이 많게 되면 문재인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많게 되면 어떻게든 팬데믹을 이겨내고 그걸 셧다운에 대응을 하고 개인 위생을 해가면서라도 이러한 부분 안에서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 해, 아예. 팬데믹 자체는 무시해야 되고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치명률도 낮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소속이 더 커지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병들어서 쓰러지고 뭐 하는 것도 이건 결국 사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즉 사회적 판단의 기준은 개인적인 부분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 풍토의 다수를 생각하고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으로 사람들이 쏠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숫자를 세서 다수를 알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의 노출률, 미디어의 평향에 의해서 이게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100명 중에 방역을 하자는 사람 60명인데 정말 지금 30명도 방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역 없이 풀어놓는 걸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이 얘기를 던져요, 미디어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방역 안 원하는구나. 굳이 내가 여기서 나까지 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이러한 오류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만 보고 단점은 안 봐요. 방역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플 수 있는 거, 또는 이걸로 확산돼갖고, 우리 가족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건 안 보고, 그래도 방역 안 하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셧다운 안 하니까 경제 일어나는 거고, 어차피 걸린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만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통해 갖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 보호를 하게 되는 게 내 자신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되거니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즉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근데 하나 둘씩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점점 50대 50에 가까워지잖아요. 사람 갈등하게 된다고. 그리고 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쓰고 다니던 사람도 마스크를 벗어요. 이게 사회적 인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완벽하게 오류 없이 진행될 수는 없어요. 즉, 이 숫자에 그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활동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쏠려가는 경향들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야 본인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 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자기 스스로 이 찍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아직은 우리 편이 많다라고 하는 착각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럼 이 실타래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 일찍으로 건너온다는 거예요. 민주진영으로 건너온다는 거죠. 그 해체의 고리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해체되고 있고 위험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거든. 대한민국 언론이 언제부터 윤석열을 깠어? 언제부터 지지율 조사가 20% 30%로 나왔냐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가 이러한 지지율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추풍낙엽으로 전해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어느 쪽에든지 다수의 그룹 안에 속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바로 이 기본적인 사회적
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강하죠. 일본이 제일 강하겠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다른 서구라든지 다른 사상에 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신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자기보호 본능, 많은 숫자에 속하려고 하는 본능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충적인 사회 심리학의 이론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과연 그 갈등의 요소 안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 척해 있는 여러분이 가장 열나는 상황들, 열받은 상황들을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 본방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